트럼프 2기 행정부잖아요. 여기에 실세가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라고 거의 공인이 됐습니다. 지금요. 네. 행정부 실세. 여길 통하면 다 된다라는 정도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앞서서 트럼프 1기 때 2017년 당선되고 취임했을 때 그때는요. 장녀 이방카였어요. 그러니까 장녀였다가 지금 장남으로 바뀐 건데 공통점은 가족, 자식들이 행정부의 실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정서하고는 굉장히 다른 건데 미국은 이제 소위 말하는 추천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요컨대 무슨 대기업들이 공채를 하거나 이렇기보다는 이게 레퍼런스로 간단 말이죠. 나는 이 사람을 굉장히 잘 알고 우리 학생들 추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떤 유명 인사가 써주는 것도 어떤 면에서 중요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 학생을 얼마나 잘 알고 왜 잘 알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구체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레퍼런스 문화인 거기 예. 때문에 공채보다도 어떤 워싱턴만 하더라도 주요 그런 기관들이 롤링 베이스라는 표현을 써서 그냥 수시로 필요하면 예. 공석에 대해서 주변에 소문을 내죠. 우리 이런 사람 원하는데 없어? 라고. 그 추천을 받아서 그렇죠. 채용을 네, 한다는 네, 거죠. 그런 식의 문화이기 때문에 Honorable Donald John Trump. My fellow citizens,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President Trump is signing is the rescission of. Could you imagine Biden doing this? I don't think so. And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for making it happen. Thank you. 워낙 눈길 잡는 모습이 많은데 세 가지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우선 취임 선서라는데 통상 미국 대통령 취임 선서하면은 성경책을 놓고 그 위에 손을 올려놔요. 네. 어떤 각오를 다지거나 어떤 본인이 뭔가를 믿는다는 걸 표현한 건데 다 그랬어요. 그리고 1기 때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그랬는데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에다 손을 안 올립니다. 앞에 부인이 성경책을 올리고 있는데도 안 해요. 그냥 합니다. 그리고 멜라니아 여사의 복장 갖고도 말이 많아요. 지금 저런 복장인데 거의 막 검은색으로 다 도배를 한 복장. 그리고 머스크는 축하 행사 때 이게 파시스트 인사 방식이거든요. 저걸 보여줘요. 우선 이문정 교수님. 성경책에 손을 안 올리고 취임 선서한 거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지금 뭐 해석들이 뭐 여러 해석들이 지금 뭐 나오더라고요. 아주 약간 구설처럼 좀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게 뭐 그냥 단순 실수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오. 이제 워낙 그 취임 그 연설 자체가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그런 어떤 자신감 있는 태도에서 나온 뭐 단순 실수일 수도 있고 본인도 의식 못하고 그런 걸 수도 그랬을 있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대법 그 선서를 주도하시는 분이 나오는 그 타이밍에서 그 협소했잖아요. 그러면서 예. 이제 멜라니아 여사가 나오는 거랑 뭐 좀 타이밍이 안 맞으면서 이게 또 실내에서 이루어져서 가뜩이나 뭐 그랬습니다. 손을 올리는 타이밍이 뭐 놓쳐진 거 아니냐 등등 뭐 미국 언론에서도 여러 해석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글쎄 이거에 너무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눈길은 좀 잡았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내용 있죠. 아. 멜라니아 여사의 복장 갖고도 지금 미국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저렇게 검은색으로 거의 검은색으로 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지금 뭐 표현은 마피아 부인 같다고 했지만 거의 장례식 참석하는 복장처럼 입고 나왔다. 이게 본인 남편의 대통령 취임식 자리인데 저런 복장을 왜 했느냐 가지고 미국 언론에서도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계속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글쎄요, 무슨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거 본인만이 알겠죠. 근데 이것도 말이 많아요, 지금요, 이거. 글쎄 이 디자이너가 이제 미국 디자이너인데 예. 뭐 이 멜라니아 여사뿐만이 아니라 뭐 질 바이든 여사도 그렇고 뭐 미셸 오바마 여사도 그렇고 앞서서 이렇게 퍼스트 레이디들의 의상을 좀 담당했던 그 경력이 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분이 어떤 이런 의전적인 거 프로토콜 같은 건 굉장히 뭐 무시하고 일했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저는 그냥 이건 제 정말 극히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약간 어떤 영국 로얄 패밀리 느낌을 살리고 싶나? 굉장히 모자를 엄숙함. 네. 그러니까 이 모자 사실 실내인데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실외일 것을 상정해서 저렇게 준비를 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이방카도 그렇고 이번에 그래서 이 패밀리가 굉장히 어떤 영국 로얄 패밀리처럼 되고 싶은 건가? 저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굉장한 그런 생각도 권위와 해봤어요. 엄숙함을 좀 강조하고 싶었다 이렇게 글쎄요. 보이는. 네, 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은 뭐 어떻게 뭐 가볍게 볼 수도 있지만 미국 내에서 언론들이 지금 이게 도대체 뭔가 답은 없어요. 보도 내용을 다 읽어봐도 답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된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을 좀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요, 트럼프 2기 행정부잖아요. 여기에 실세가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라고 거의 공인이 됐습니다. 지금요. 행정부 실세. 여길 통하면 다 된다라는 정도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앞서서 트럼프 1기 때 2017년 당선되고 취임했을 때 그때는요, 장녀 이방카였어요. 그러니까 장녀였다가 지금 장남으로 바뀐 건데 공통점은 가족, 자식들이 행정부의 실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하고는, 우리 정서하고는 굉장히 다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을 이 취임식 참석을 위해서 미국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글로 올려놨는데요. 미국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대통령의 가족이 정권의 실세로 부상하고 각종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특권을 갖는다. 근데 미국 사회 보니까 그걸 비난하지 않고 당연시한다. 참 신기하다.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런 반응인데 이문정 교수님, 네. 미국에서 대통령 가족의 정치 참여 우리와는 달리 왜 관대합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문화적인 게 있죠. 공정하다 내지는 공평하다라고 하는 게 뭔가라는 게 이제 한국 사회의 관념이 있죠. 우리는 또 우리의 나름의 역사와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또 그렇게 된 것이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뭐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편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컴피티션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화가 정착을 한 그런 사회라면은 예. 미국은 이제 소위 말하는 추천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요컨대 무슨 대기업들이 공채를 하거나 이렇기보다는 이게 레퍼런스로 간단 말이죠. 나는 이 사람을 굉장히 잘 알고 우리 학생들 추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떤 유명 인사가 써주는 것도 어떤 면에서 중요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 학생을 얼마나 잘 알고 왜 잘 알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구체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레퍼런스 문화인 거기 예. 때문에 공채보다도 어떤 워싱턴만 하더라도 주요 그런 기관들이 롤링 베이스라는 표현을 써서 그냥 수시로 필요하면 예. 공석에 대해서 주변에 소문을 내죠. 우리 이런 사람 원하는데 없어? 라고. 그 추천을 받아서 그렇죠. 채용을 네, 한다는 네, 거죠. 그런 식의 문화이기 때문에 가족들 이 트럼프 패밀리야말로 뭐 서로가 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검증이 됐다면 된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런 가족에 대한 문화는 분명히 미국 안에서도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오. 특히 이제 이민 사회이기 때문에 예. 이분들은 이제 완전히 자리 잡은 기득권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민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가족분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또 이런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좀 받아준다는 측면에서 예. 우리랑은 좀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한범 위원님, 우리 같았으면 사실은 자식들이 자녀가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뭐 참여를 하거나 실세 행사를 하고 무슨 영향을 미치고 굉장한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았으면은. 길게 보면요. 예. 노블리스 오블리주 문화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도층의 책임감 있는 생활. 예.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자, 일단 아들 부시가 아들이 대통령이 됐어요. 예.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들을 찍었습니다. 그다음 힐러리는요. 부인. 부인이 출마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도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능력만 있으면 도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그래도 저 상황에서 부정부패가 있다든지 그럼 그 처벌은 엄격하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도덕주의와 자본주의 문화와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결합된 미국 문화에서는 허용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 거죠. 능력만 있으면 오히려 아빠 찬스,
그다음에 남편 찬스, 찬스를 다 활용할 수 그걸 있는 인정해 준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게 바로 미국적 실용주의인 거죠. 그러나 준법 법치주의적 그 제안은 오히려 우리보다 못하지 않다고 할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참 신기하다.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 이런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